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미중의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또 체크하면서 내일의 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0.1% 강보 합권에서 마무리하면서 2,548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1.4% 내림세를 보이면서 719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다면 거래소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물량을 담아내주며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쪽에 비관적인 시선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업황의 둔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1.4% 빠졌고 한미반도체도 함께 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말 사이에 또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부각이 됐죠. 유심 해킹 소식에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6.7%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더불어서 우리 엔터주들이 연이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브를 필두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하이브는 6.6%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차 전지 쪽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10%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 훈풍이 국내 2차 전지주 쪽에도 불어왔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빨간불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590억 원대 팔아치웠고 기관도 합세해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기록하며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4월의 빅 이벤트였던 미국의 암학회 AACR이 개최되면서 우리 시장은 이벤트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할로자임이 머크에 제기한 소송 때문에 파트너사인 알테오젠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5.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항암과 신약 쪽도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ABL바이오 오후장에서는 하락 VI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름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유방치료제 개발 임상을 자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하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이 진행 추적 플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투자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잡아드리니까요. 오늘 생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실적인 전략들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희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제공해드립니다. 또 오늘 방송의 연장선상으로 밤 10시 30분에 마스터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이 방송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에 대한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 QR코드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도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100억 마스터 플랜을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연일 상승하고 있는 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조정의 시장이나 다름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 이슈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자, SK부터 시작되는 이 해킹 사태, 이 얼마나 지속되는 이슈인지 우리가 같이 파악도 해보고 여기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는 테마들과 종목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어도 사실상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는 늘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나서 이번 주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응을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래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만큼은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SK 해킹 사태에 이어서 후발주 제가 또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또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의 기존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종목과 수익률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당일에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4월 28일 오늘 제시해주신 ICTK, 사실 이 첫 종목이 여러분 금요일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강하게 튀었던 섹터 중 하나가 보안주였잖아요. 이 보안주의 종목 중에 하나인 이 ICTK 오늘 타점 잡아주셨고 하루 만에 또 9%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의 종목들도요. 뭐 대양전기공업 4월 25일 제시해 주셨고 6.5% 가까이 만들어주시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플라스틱 22%, 애경케미칼 38% 이렇게 계속해서 두 자릿수, 정말 최소 하루에는 9% 가까이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저희 팍스통신만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매일매일 이런 수익률을 맛보고 계신 걸 텐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타점을 잡으셨길래, 어떤 전략으로 잡으셨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던, 어떻게 보면 SK 해킹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테마로 파생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SK 해킹 사태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상 이번 달마다 18일부터 계속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막상 보면 그동안의 흐름들이 사실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말간 사태가 조금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슈로 오늘 또 강한 모습들을 나타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사실상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에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공략을 했을 텐데, 그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오니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오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2부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일정 캘린더로 한 번씩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보안과 양자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5일 날 100억 마스터 플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히든 종목, 제가 그때 당시 일정 캘린더, 일정 매매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때 당시 뭐 이번 주에 뭐 RSA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과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로부터 일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딱 하나를 선정을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 상승한 ICTK라는 겁니다. 자, 히든 종목 정확하게 차트가 보면 바닥에 있잖아요. 이 종목이 어떻게 9%나 올랐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직접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오늘 보면 맨 끝에 이제 양봉으로 나와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자, 그 전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음봉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자, 지금 시장의 전략 포인트 딱 어떠한 것만 집중하라 그랬죠?
눌림목을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자, 정확하게 이 ICTK도 눌림목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자신감 있게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자, 금요일 날 팍스통신망까지 입장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전략을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이죠. 4월 28일 날 매수가 16,300원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미 갭이 뜨고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갭 뜬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상 이슈가 워낙에 크고 전반적으로 테마의 수급이 모두 다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어요. 자,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30분 동안 대략 9%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 하루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승 자체는 30분 만에 나온 거거든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인증사진도 직접 남겨주신 이 사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순환매가 가파르기도 했고 사실상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이라도 만약에 팍스통신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오셨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일정 브리핑도 해드리고 이슈 브리핑도 해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까지 빠짐없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건 자, 왼쪽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반짝반짝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종목들과 그리고 내일 시장에 갑자기 뜨는 종목들 제가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ICTK 말고 사실상 저는 전에 미리 선침해 관점으로 공략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4월 22일 날 아톤이라는 종목을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이 아톤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SK로부터 수혜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상 STO 관련주로 좀 진입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톤이라는 종목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죠? 자,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또 수혜를 받아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4월 22일 날 일차 매수가 5,8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 동그란 거 안에서 다 공략을 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윗꼬리가 가득 달린 어떻게 보면 이제 음봉이죠. 음봉 때 여러분들께 바로 제시를 해드린 게 아니라 음봉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날 완벽하게 눌림목이 형성이 됐을 때 가격 제시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거래일 동안 사실상 이제 오늘 슈팅이 나오게 됐는데 이 5거래일 동안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장초반부터 이미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었죠. 자, 일부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까지 이렇게 챙겨봤다라는 점. 자, 오늘 SK 관련돼서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선침의 관점으로도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왔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수익을 또 많이 챙겼기 때문에 아, 나도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K 해킹 사태가 사실상 오늘만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 난 모르겠다. 그냥 빨리 종목 좀 받아보고 싶고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제 위에 QR코드 있어요. QR코드.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딱 스캔만 하시면 저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 마스터님께서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잡아주시고 또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해주시면서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주셨던 종목 또 어떻게 짚어주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실 제가 이 SKT 사태의 후발주는 뭐가 있을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시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SKT 사태 후발주자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보안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공략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 생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종목 정확하게 받아보시려면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마스터님이 목요일부터 해서 3일 연속으로 출연해주고 계신데 정말 방송에 나올 때마다 수익률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3일 동안 언제라도 들어오셨다면 매일 정말 최소 10%의 수익률을 실현하신 거거든요. 정말 남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들어와서 당일의 수익이 실현되는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빅스마스터님이 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스터 플랜은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이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넘어갔네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의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방송 이후에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이 방송 함께 하셔야 오늘의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을 짚어주시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렇게 수익률 리뷰를 좀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봐야 할 돈의 흐름을 키워드로 잡아와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 지도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눈치라는 키워드입니다. 마스터님, 제 눈치 보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럴 리가요. 제가 눈치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네. 자,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친해집시다. 사실 우리가 네. 눈치가 이럴 때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조금 약간 불편한 사이인 네, 좀 것처럼. 어색할 때 네, 눈치를 보긴 어색할 때 하죠. 좀 나타나고 네.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왜 키워드가 눈치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차트만 보더라도 뭐 중간에 음봉이 하나 끼어져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마감이라는 점을 본다면 연속 5일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을 보이는 시장이 국내 증시는 왜 이럴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리를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SK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간 것 같지만 막상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떨어졌냐?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본다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코스피의 시장, 미국 증시의 시장은 이번 4월 달 초에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을 때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회복되는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어느 정도 루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차트로만 보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국내 증시는 연속적인 상승을 거듭해 나가면서 사실상 4월 때 급락 지수를 거의 다 회복해주는 모습들이 지금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요인 자체는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가 조금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관세로 어느 정도 협상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트럼프가 이미 시진핑과 한번 통화를 거쳤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작용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장중에 베덴트 장관도 이 통화 자체에 대한 것에 사실상 사실 무근이다. 어느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국내 증시 반도체의 적은 모건 스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7월 달에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 인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우르르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좀 좋게 나왔지만 이 또한 잠시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일부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좀 약세는 제약주의 좀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자진 임상 취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제약주 자체에 조금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실적 위주를 기다리게 되면서 실적 자체로 조금 흐름을 바꿔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은 실적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보면 대표적으로 LG전자의 실적이나 현대차 실적, SK 하이닉스의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리 수익도 한번 챙겨봤었고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로도 수익을 또 챙겨봤었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 결국에는 시장은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관세로부터 피해가 없는 종목들을 택하는 게 사실상 베스트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 자, 지금 관세 무풍지대는 조선과 방산이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거기에 실적까지 계속 상승 중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히든 종목도 드렸었지만 자, 오늘 또 하나옵션의 1분기 영업이익과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88% 이상 증가를 했어요. 지금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미발표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표 조선사,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 어떻게 되어 있죠?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만 보더라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언급해드린 관세나 실적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증시의 하락에도 튼튼하게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도 아마 봐야 될 종목이라고 마스터 종목을 따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 이 마스터 종목 아직도 매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진입을 했었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중에 주요 일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정이죠? 트럼프 장남과 그리고 한 분이 또 오시게 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박원성 장관님 오시죠? 맞아요. 네. 그분이 같이 오시게 돼요. 근데 그분이 같이 오시게 되면서 왜 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 중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은 아니지만 방문할 계획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업체에 집중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자연스럽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차트 설명 간단하게 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이등평균선을 따라서 지지와 저항대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고점을 한번 돌파하면서 강한 수급을 동반시켰던 이력이 있어요. 자, 지금은 살짝 눌림목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적당한 구간에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고 다시 반등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최근 이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이 또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포트에 아직도 조선업종이 없다, 조선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까지만 제가 이 종목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이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너무 빨라서 카메라를 스캔을 못하겠다. 이 방송 내내 QR코드 노출됩니다. 자, 기다리고 계셨다가 QR코드 딱 생성되면은 바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화해 기류가 나오나 싶은데 또 여전히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도 눈치 싸움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반도체 쪽 관련해서 이 K반도체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모건 스탠리가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죠. 또 오늘은 굵직한 제약주들이 줄줄이 악재 속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실적인 거죠. 빅스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또 실적하면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탄탄하지, 오늘 또 수주에 대한 호재도 나와줬고요. 또 이번 주 내에 트럼프 장남과 함께 그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방한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확실히 우리가 챙겨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십니다. 사실 조선주 쪽으로는 빅스마스터님이 계속 종목들을 잘 공략해 주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내가 접근하기 힘들 만한 종목을 공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들어가도 적게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접근 가능한 종목들로 공략을 잘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도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내 포트에 좀 안전하고 확실한 조선주 종목 하나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말씀하시지만 아직 매수 기회가 남아있는 이 종목 오늘까지만 공략을 해주신다고 하죠. 또 마스터님이 오늘 나오시면 금요일에 나오시거든요. 오늘 놓치신 분들은 이번 주 장을 그냥 통으로 놓치시는 겁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늘 또 생방송 시간 내에 QR코드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키워드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방심금물입니다. 언제나 투자에 있어서 방심금물인데 또 이번 주로 생각해보면 실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방심금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주식 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쉽게 좀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상 방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해킹 사태를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볼 네. 건데, 사실 우리가 통신사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쉽게 쓰고 있고 다들 쓰고 있는 가장 사실상 방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킹 사태가 뜨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불안감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K 해킹 사태는요, 아까 인사말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갑작스럽게 뜬 게 아닙니다. 4월 18일부터 SK텔레콤은 해킹 피해를 최초적으로 인지를 했어요. 근데 22일부터 해당 이슈로부터 강화되는 것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 이후로부터
전부터 좀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좀 부각이 된 것이지 사실상 그 전부터 계속 이슈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해킹당한 SKT 서버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아니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방심했었기 때문에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보호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고 사실 고객들이 무슨 죄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안심하고 믿고 쓰고 있었던 통신사인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유심도 교체하러 가야 되고 번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사도 바꿔야 되고 이런 굉장한 불편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킹 사고 이후에 SKT 가입자 이탈 수가 점점 증가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얘기지만 SK텔레콤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 자체가 오늘 한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SKT는 하필이면 또 유심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유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려면 KT나 LG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알뜰폰까지 또 지금 대비책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시면 뭐 통신사까지 바꿨다. SK텔레콤도 지금 가입자들이 굉장히 뿔난 상황이다. 지금 또 한편으로는 집단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네요. 자, 근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딱 네모 박스를 4개만 갖고 왔는데 알뜰폰부터 일반 통신사, 유심과 이심, 정보인증, 보안양자까지 해가지고 총 7가지의 테마가 계속 돌고 돌았어요. 보면 대표적으로 알뜰폰과 통신사 관련된 종목들은 KTCS나 이런 LG U+의 종목들이 있고 보안과 양자에 대해서는 뭐 ICTK나 드림시큐리티,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ICTK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렸고 오늘 아침에 전략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수익까지 챙겨왔죠. 자, 유심과 이심 관련주들 엑스큐어와 유비밸럭스 사실상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SK 관련주에서는 가장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정보인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쉽겠지만 저는 아톤이라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서 들어가 있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주말 동안에 관련주들의 차트를 딱 정리를 하고 있다가 정보인증과 전자인증의 차트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 종목들이 오늘 좀 직접적으로 흐름을 줄까라고 했었는데 직접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고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차트만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된다면 바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쉬운 테마 중에 하나이면서도 사실 이 테마들의 이슈들 자체는 단기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4가지의 테마 모두 다 단기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안과 양자 테마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뒤에 페이지에도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안과 양자 테마는 중장기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자, AA 열중하다 보니까 통신에 뚫렸습니다. 자, SKT 해킹의 사이버 보안이 지금 집중적으로 재강조되고 있다. 사실 그럼 이제 또 통신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I에 대해서 또 보안이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기술의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안 테마나 양자 암호 테마나 지금 2개 다 포트에 하나 종목 정도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후발주 사실 그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후발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언제 공개를 시켜드릴 거냐면 자, 60초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60초 후 공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려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보안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양자 쪽이라던가 보안 관련해서 짚어주신 종목들이 오늘 실제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또 포트에 담아서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나가고 싶다 하신다면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번째 키워드도 정리해봤고요. 오늘 마지막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회지도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이온 음료입니다. 뭐 마스터님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네. 운동 끝나고 이온 음료 한 잔 이렇게 쫙 하시나 봐요? 이온 음료 안 마십니다.
안 드시나요? 그럼 네, 왜 이런- 이런 키워드를 가져와 주신 거죠? 사실 이온 음료는요. 오늘 네. 하나의 테마에서 조금 어떤 키워드를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원래 키워드를 포카땡을 준비를 했어요. 포카땡을 준비를 유명한 했는데 포카땡이요. 네, 그 포카땡을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또 커트가 돼가지고 자 이온 음료라는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체 오늘 시장에서 이온 음료가 웬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이온 음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음료 사실 나트륨 이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분 충전으로 520km를 주행하는 중국의 괴물 배터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사실 지금 전기차에 보급되고 있는 2차 전지의 종류는 대부분 이 LFP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LFP의 배터리를 절반 이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게 바로 최근에 새로 생겨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이온 음료가 아니고요. 자, CATL에서 이번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자, 브랜드 넥스트라까지 출범을 했어요. 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뜨겁나?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또 이슈가 갑작스럽게 뜨는 것들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보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최근에 원래 있던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유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왜? 리튬 대신 나트륨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종목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냐? 자, 제가 이미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고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보면 필수 소재인 하드카본,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4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를 시켜드렸고 매수가 7,500원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매도가 8,98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상승폭이 무려 2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드릴 수가 있었던 이유에는 워낙에 또 최근에 2차전지 흐름들 바닥을 잘 잡아주기도 했었고 새로운 신성 테마이기 때문에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분봉의 흐름을 볼 거예요. 정확하게 매수가 7,500원에 9시 58분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면 9시 58분이면 이때 당시 이미 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요. 근데 어떻게 7,500원?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눌림목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잡을 수가 있었냐? 사실상 이 종목의 전의 히스토리를 본다면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아래에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대체거래소의 상승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상한가 근처까지 가게 됐었고요. 그 다음날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다음에 바로 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단 2거래일 만에 38% 이상의 수익을 챙겨봤습니다. 보면 2차 매도가까지 9,9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이 2차 거래일이 2차 매도가가 이때 당시거든요. 근데 보면 9시에 정확하게 장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매도가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보면 9시는 이미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매도가를 잡았었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에 인증사진까지 또 이렇게 남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이 종목 말고도 뒤에는 후발주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사실상 조금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조금 놓친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그래도 조금 후발주로 볼 종목 여러분들께도 제가 오늘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말 그대로 관련주이긴 하지만 후발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 직접 이 방송에서 종목명은 언급드리지 않을 거예요. 보면 나트륨 기반 배터리 소재의 개발과 제조업체인 땡땡땡땡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있다고요? 나트륨 기반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가의 흐름 여타 앞서서 두 개 해봤던 종목들 대비 상승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 아직까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다가 증시 조정 대비 갑자기 낙폭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되는 모습. 사실 어느 정도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있는 힘은 회복하는 것에 좀 따라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몇 거래일 만에
다 회복을 시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팍스통신망에서 히든 종목을 제가 공유를 시켜드릴 건데 이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여러분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좋은 게요.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하고 자원은 풍부하고 또 환경 영향도 적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이 좋은데요. 이 관련해서 또 마스터님이 애경 케미칼을 짚어주셨고 또 이미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해주신 종목입니다. 모멘텀이 좋은 이 섹터에서 또 하나 관련 종목을 공략해 주실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 쪽의 종목, 오늘의 마스터 종목, 히든 종목, 적어도 이 세 종목 수익은 확실히 챙겨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종목을 제시해 주시지만요. 나 세 종목 확실하게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면 또 저희 생방송 시간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은 그래서 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자, 마스터 키워드부터 짚어주시죠.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방심 금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SK 해킹 사태를 좀 더 네. 파보자라는 보안주 얘기죠. 쪽인가요? 맞습니다. 네. 보안과 사실 양자암호는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안 기업에서 양자암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안과 양자암호 물론 종목들이 다르겠지만 같이 영위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으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기술을 결합한 이심을 상용화한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SK 해킹 사태로부터 부각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심 테마였죠. 자, 이심 테마의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이 이심에 대한 양자암호까지 결합을 시켰다. 사실 양자암호가 보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양자암호와 이심을 결합하게 된다면 해킹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 엄청나게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예요. 세계 최초로 차세대 PUF 기술과 PQC 기술을 적용한 보안 칩을 양산화하고 상용화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K 해킹 사태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양자암호와 관련되어 있고 이심의 재료를 갖고 있고요. 보안의 재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종목으로 네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사실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차트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차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그 종목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입니다. 지금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을 건데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종목이 맞을 거예요. 근데 왜 또 가지고 왔냐? 사실 우리가 수익 보는 데 있어서 수익을 또 주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1차 수익을 본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또 흐름이 좋게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의 힘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윗꼬리 거래량도 수반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바닥에 있고 이제서야 추세 변곡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을 또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 우왕좌왕 어디 가서 뭔 종목을 잡아야 되지 하시겠죠? 자, 그렇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종목을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의 차트 흐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종목 지금 바로 공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10초 뒤에 또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어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마스터 종목 설명도 간단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이 SKT 사태의 후발주자로 불리는 보안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단어 세계 최초가 들어있잖아요. 세계 최초로 이 시스템 반도체 보안 관련해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한 칩을 상용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공격을 시도해도 안전하다는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건데요. 또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차트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이고요. 거래량도 또 함께 보태주면서 상승에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 흐름이 유효하다고 마스터님이 또 함께 짚어주셨죠. 정말 이제 치고 올라갈 준비를 마친 건데 사실
뭐 이 차트가 익숙하신 이미 통신망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내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통신망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나도 한번 안전하게 공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종목명이 통신망에서만 단독 공개되는데요. 지금 시간상으로 조금 전에 종목명이 공개됐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요, 오늘 마스터님과 또 계속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전략을 잡아가야 하는지도 탄탄하게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어서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에 관련된 기법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번 하는 차트 강의지만 이 차트 강의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차트 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려면 1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는 얘기겠죠. 자, 1시간을 6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부가 교육도 또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교육 자료는 이동평균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풀어보자면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캔들이 종가 평균을 연결한 것을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딱 한 종류의 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선이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우리가 5일선과 11선, 21선은 단기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60일선은 중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이상의 선, 121선과 241선, 그 이상의 선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장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기선과 중기선은 굉장히 시시각각 캔들의 모양과 캔들의 어느 정도 밀집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흐름들을 바꿔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뒤로 가는 121선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흐름들은요, 사실상 어느 정도 반년과 1년, 2년 이상의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추세에 굉장히 적합한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추세선을 갖고 뭘 할 것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241선을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241선에 대한 교육 자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4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배열과 역배열 이 두 개를 통해서 241선을 어떠한 추세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포인트거든요. 자, 241선은 약 1년 동안의 캔들을 종가 평균으로 연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동안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41선 이렇게 가다 위로 가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241선이 쭉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추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거는 오랜 기간 동안 241선을 떠돌고 다니던 이 하락 추세가 어느 순간 241선이 흐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살짝 들어서 위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노리는 기법이에요. 자,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역배열 차트가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보일 때와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할 그때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실 지금 투자하는 상위 1%들은요. 241선을 매일같이 체크를 해요. 왜?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냐?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께 뭐 어떤 조건식을 입력을 해야 된다, 뭐 차트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이동평균선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열면 이동평균선 다들 있잖아요. 그 이동평균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추가 24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조건이 있어요. 24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돌파와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자, 돌파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의 흐름, 조정 시 거래량이 축소되고 241선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콜마홀딩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갈색 선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241선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캔들의 위치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241선이 아래로 향하니까 캔들들도 다 아래에서 하락 추세로 돌고 있죠. 자, 근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241선을 돌파하는 첫 번째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뒤로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여전히 하락 추세로 맴돌고 있죠. 자, 근데 11월 13일 날 마지막 저점 이탈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241선 이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조건, 241선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과 강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죠. 자, 조정 시 거래량이 축소가 돼야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뭘 봤어요? 이 장대 양봉 봤어요. 11월 13일 날 저점 찍고 그 다음날 반등 나왔을 때 241선을 돌파하는 이 흐름 봤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조정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말라갔잖아요. 압도적인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거래량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41선의 지지까지 받아줬어요. 자, 이 종목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7,400원에 위치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차트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뒤에서 상승이 이 차트를 보셔도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41선 돌파 나오고 나서 거래량 수반되고 조정 나왔을 때 241선에서 지지 받아주죠. 자, 우리가 이 지지를 파악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략법을 알더라도 공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주린이분들 항상 뭐를 원해요? 정확하게 데이터 값으로 원하는 손절가과 목표가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식은 항상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241선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손절가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법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팍스통신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이 종목 봤잖아요. 콜마홀딩스 이제 나왔는데 자, 정확하게 지지받아주고 급등했어요. 60% 이상. 자, 마지막입니다.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241선을 직접 교육을 듣고 나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지금 보면 갈색 선에서 꾸준하게 돌파 나오고 지금 지지받아주는 흐름들도 나오게 됐죠. 자, 이 종목 오늘 팍스통신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추가적 교육과 전략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QR코드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남은 이평선에 대한 자세한 기법 강의는 팍스통신망에서 이어서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또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내가 이 히든 종목도 함께 잡아가고 싶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팍스통신망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